반자율 주행 기능도 고속도로에 올라 사용해 보았습니다.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면 정말 편한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공주TV입니다. 얼마 전 주말을 이용하여 아우디 A5 스포트백 45 TFSI 콰트로를 시승했습니다. 이름도 참 길죠? 아우디는 정말 오랜만에 타본 듯 했는데요. 아우디가 인증 문제로 한참 볼 수 없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점차 다른 모델도 차량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A6도 시승해 보았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우디 A5 스포트백 2세대는 구형에 비해 훨씬 더 스포티해진 모습으로 형급인 A7의 날렵함과 스포티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A5 쿠페도 존재하지만 스포트백의 C필러 라인은 정말 잘 빠졌습니다. 역시 아우디는 심플하면서도 스포티한 것이 매력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아우디 A5 45 TFSI는 모두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판매됩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여 동급 대비 날렵한 이미지가 강하게 드는데요. 크기보다 날렵한 캐릭터 라인으로 인하여 실제로 차체 크기가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우디의 아이덴티티가 잘 느껴지는 아우디만의 싱글 프레임이 A5에도 잘 적용되었습니다. 가로로 쭉 뻗은 그릴을 통해 더욱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라이트 역시 라이트 명가답게 아우디만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제 야간 시인성에서도 밝고 선명한 시야를 느낄 수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우디 A5 스포트백과 쿠페, 카브리올레 모두 S라인의 큼지막한 20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사이즈는 265-30R20인데요. 휠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로터가 작아 보입니다. S5에 적용될 듯한 휠이 적용된 것은 괜찮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베이비 A7이라는 말이 정확할 정도로 A5는 1세대에 비해 더욱 날렵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세대에 비해 크기 및 길이도 늘어난 것이 꽤 큰 장점이죠. 전장은 4733, 전폭은 1843, 전고는 1368, 휠 베이스는 2824이며 공차 중량은 1665kg입니다. 핸더에는 S라인 마크가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는 모두 S라인만 출시되어 기본형과 비교를 할 수 없지만 S라인이 기본 적용된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아우디 A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A4에 비해 후면부 디자인은 더욱 스포티합니다. 요즘 아우디가 추구하고 있는 요소는 모두 적용된 모습인데요. 샤프하면서도 심플한 아우디만의 매력이 잘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리어 콤비네이션 리어 램프가 적용되어 더욱 하이테크하며 듀얼 배기 파이프를 적용하여 균형적이면서도 스포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급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후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돼 있지만 1세대에서 2세대로 6년 만에 변신한 2세대 A5는 확고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우디의 디자인 포인트는 심플입니다. 원래 아우디 자체가 심플을 추구하는 브랜드였지만 점점 버튼의 개수를 줄이고 버추얼 콕핏 속으로 기능을 몰아넣는 느낌입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센터페시아 및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어 운전석에서 사용하기 편한 각도입니다. 아우디 A5 스포트백은 세단치고는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대시보드의 디자인도 조금 낮은 각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쿠페와 카브리올레에 적용되는 디커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A5 스포트백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 및 버튼 사용 부분에 있어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버튼으로 팝업을 사용할 수 없는 고정형이지만 크기는 적당한 MMI 모니터입니다. 아우디를 탈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은 공조기 버튼의 버튼감 때문입니다. 딸깍 하는 그 소리가
정말 미세한 기계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버튼의 감성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LCD를 적용시켜 하이테크함도 더욱 부각되네요. MMI 컨트롤러도 아주 깔끔한 그 자체입니다. MMI 인터페이스 모양대로 버튼도 그대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어 레버도 상당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러운데 시각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추얼 콕핏 LCD 계기판은 상황에 맞춰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크게 띄울 수 있으며 노멀 모드로도 선택 가능하죠. 사실 화려함에 놀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잘 쓰지는 않죠. 차라리 T맵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12.3인치의) 풀 LCD 계기판의 시인성은 아주 좋은 편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우디 A5의 2열 시트 공간은 어떨까요? 사실 스포트백 특유의 낮은 C필러 라인으로 인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못할 정도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레그룸 및 헤드룸은 여유가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 급의 스포트백 차량은 모두 비슷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A6를 선택해야죠. 아우디 A5 스포트백은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스포츠 감성을 느낄 수 있죠. 아우디 A5 스포트백의 트렁크 공간은 480리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이며 2열 시트가 폴딩되기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과하지 않게 몇몇 포인트에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색상을 따로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혹은 기분에 맞춰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보라색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우디 A5 스포트백의 성능은 1984cc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최대 252마력과 37.7의 토크를 냅니다. 제로백은 6초이며 최고 속도는 210km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와 아우디의 4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가 적용되었으며 연비는 리터당 10.1km입니다. 아우디 A5 스포트백은 45T FSI 단일 모델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252마력의 힘은 그리 부족함이 없다 생각되었는데요. 차체가 작아서 그런지 그 힘이 조금 더 파워풀하다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악셀을 밟고 있으면 힘이 빠지는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더군요. 콰트로의 4륜 구동에서 오는 안정감도 저속에서나 고속에서 모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식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으로 인하여 탄탄한 주행 안정감은 역시 아우디구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승 내내 오랜만에 느껴본 아우디에 대해 만족감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도 고속도로에 올라 사용해 보았습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가 웬만하면 적용되고 있죠.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면 정말 편한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차량 간격을 맞춰 따라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었으나 국산 차량에 비해 차선을 넘나드는 횟수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차선 유지 기능은 정말 보조 역할로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 역할로는 손색 없는 정도입니다. 큼지막한 20인치 휠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꽤 편안했습니다. 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한 이중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동승했던 지인도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였으니
승차감 부분에서도 큰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는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언제 변속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정확하게 변속되는데요. RPM 게이지를 보고 있지 않으면 변속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7단 에스트로닉은 사실 효율에 중점을 둔 변속기입니다. 낮은 RPM 회전수에서 변속되면서도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는 정확하게 변속되는 그런 똑똑함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름 좋은 배기음도 들을 수 있었고 차체의 기본기가 워낙 괜찮았습니다. 스포트백 특유의 실용성도 덤으로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단점이 덮여지는 오히려 장점이 많은 아우디 A5 스포트백 45T FSI 쿼트로입니다. 아우디 A5 스포트백 45T FSI 쿼트로의 가격은 6,237만원입니다. 물론 할인이 관건이겠죠. 이상 아우디 A5 스포트백 45T FSI 쿼트로 리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오리공디님 컨텐츠 리뷰 나레이션을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두껍다 보니까 들으시는데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동굴 목소리, 탤런트 누구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무튼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어떤 목소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